걷지 못하는 순간 노후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는다는 건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노화는 어느 날부터 걷기 싫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단순히 다리 근육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81세 전후가 되면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지는지, 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노후가 왜 급격히 무너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거리인데, 요즘은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망설여집니다. 계단을 보면 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 안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발걸음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원래 80 넘으면 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 어려워지는 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80대 중반이 넘어도 잘 걷는 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장을 보러 혼자 다니시고, 병원도 혼자 오가시고, 외출 후에도 크게 지치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80세를 넘기자마자 급격히 활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운도 아니고 타고난 체력도 아닙니다. 걷는 기능을 어떻게 써왔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걷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는 기능입니다. 운동은 안 해도 당장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안 쓰는 순간 바로 꺼지기 시작합니다. 치아를 안 쓰면 씹는 힘이 떨어지고, 손을 안 쓰면 글씨가 흔들리듯이 걷지 않으면 다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장기로 바뀝니다. 81세 전후는 이 기능이 무너지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못 걷겠더라. 며칠 사이에 다리가 확 약해진 느낌이다. 하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겼을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열심히 운동하세요라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왜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왜 오래 걷지 못하는지, 왜 넘어질까봐 더 조심하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면 81세 이후에도 걷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는데 안 움직이게 되는 상태입니다. 걷지 못하는 순간 외출이 줄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삶의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다리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노후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왜 81세부터 걷기가 어려워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지금 걷고 계신 분들께는 지키기 위한 기준이 되고, 이미 불안해진 분들께는 되돌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 81세 전후의 걷기가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1세 전후의 걷기가 어려워지는 건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몸 전체의 걷는 시스템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 1. 근육보다 먼저 망가지는 것은 신경의 전달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육이 빠져서 못 걷는 거지. 나이 드니 힘이 없어서 그렇지. 하지만 실제로 81세 전후에 먼저 약해지는 건 근육 자체가 아니라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 신호입니다. 걷는 동작은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뇌에서 앞으로 가라, 균형 감각에서 중심 유지, 발바닥에서 바닥 감각 확인, 다리 근육에서 힘 전달, 이 모든 신호가 거의 동시에 정확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80대가 되면 이 신호가 점점 이렇게 바뀝니다. 전달이 늦어지고 중간에서 끊기고 반응이 한 박자씩 밀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느낌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은 있는 것 같은데 다리가 말을 안 듣는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 이건 근육 부족이 아니라 신경지연 현상입니다. 이유 2. 81세 이후에는 버티는 근육이 급격히 사라집니다. 근육에는 눈에 잘 보이는 근육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이 있습니다. 81세 전후에 급격히 사라지는 건 팔, 다리의 굵은 근육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해주는 버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사라지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평지는 괜찮은데 문턱, 경사, 계단에서 갑자기 불안, 살짝 미끄러져도 회복이 안 됨. 휘청한 다음 그대로 주저앉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걷다가 갑자기 넘어졌다. 왜 넘어졌는지 기억이 안 난다. 사실은 넘어지기 전 순간을 버텨줄 근육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 3.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걷는 기능을 꺼버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는 기능입니다. 기능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쓰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꺼진다는 것입니다. 81세 전후의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TV 보는 시간 늘어남, 식사 후 바로 앉기, 움직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환경, 괜히 움직이다 넘어질까봐라는 생각. 이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굳이 걷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순간부터 다리는 근육이 아니라 비활성 장기처럼 취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점점 걷기가 싫어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 4. 조심하려다 오히려 더 못 걷게 됩니다. 81세 이후에는 넘어질까봐 더 조심하게 됩니다. 보폭이 점점 짧아지고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발을 바닥에서 거의 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걷는 기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속도와 반응은 같이 늙기 때문입니다. 너무 느린 걸음은 균형을 잡는 연습을 몸에서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걷는데도 자꾸 불안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 5. 나는 이제 못 걷는다는 생각이 몸을 더 굳게 만듭니다. 마지막 이유는 몸보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81세 전후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괜히 나갔다가 민폐될까봐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이 생각이 반복되면 몸은 그 말에 맞게 반응합니다. 움직일 기회를 줄이고 반응을 늦추고 기능을 최소한으로 유지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말을 정말 잘 듣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81세 전후의 걷기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신경 전달이 느려지고 버틴 근육이 사라지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과도한 조심으로 반응이 둔해지고 이제 못 걷는다는 인식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되돌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미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몸이 보내는 구체적인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그런지를 넘어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3부. 다리에 힘이 빠질 때 이미 시작된 신호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사고가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몸은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노화로 착각하고 그냥 넘겼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몸은 이미 조금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호 1.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이 먼저 나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던 의자에서 요즘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짚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다리의 힘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못 믿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리보다 팔을 먼저 쓰고 중심이 흔들릴까봐 대비하고 버티는 근육을 아끼려 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다리는 점점 더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역할로 밀려납니다. 신호 2. 걸을 때 발이 바닥에 살짝 끌립니다. 신발 앞부분이 바닥에 닿는 횟수가 늘어났다면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발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아니라 발을 들어 올리라는 신호가 늦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이것입니다. 발끝이 자주 걸리고 보폭이 짧아지고 걸음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신발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경 반응 속도의 변화입니다. 신호 3. 방향을 바꿀 때 몸이 늦게 따라옵니다. 앞으로 걸을 때는 괜찮은데 방향을 바꾸거나 뒤돌아설 때 몸이 한 박자 늦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건 다리 문제가 아니라 균형 감각의 지연입니다. 머리는 이미 돌았는데 몸은 아직 그대로 있고 다리가 뒤늦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회전 동작에서 휘청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 신호를 방치하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신호 4. 평지는 괜찮은데 문턱과 계단이 불안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평지는 괜찮다. 그런데 문턱, 계단, 경사에서 불안하다. 발을 디딜 때 한 번 더 확인한다. 이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하는 능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버텨주는 힘이 줄어들면 몸은 미리 겁을 먹고 동작을 더 작게 만듭니다. 신호 5. 멀미처럼 순간적으로 어지럽습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혹은 방향을 바꿀 때 잠깐 어지러질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빈혈이 아니라 몸의 중심을 잡는 정보가 엇갈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눈이 보는 정보, 귀가 느끼는 균형, 다리가 전달하는 감각, 이 세 가지가 순간적으로 어긋나면 몸은 멈춰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신호 6. 외출 전에 괜히 나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몸의 신호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신호입니다. 예전엔 별 생각 없이 나가던 외출이 요즘은 이유를 붙여 미뤄지고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가 늘어납니다. 이 순간부터 몸은 걷는 연습을 생활에서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 걷는 기능은 정말 빠르게 약해집니다. 신호 7. 요즘 내가 좀 달라졌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신호는 아주 미묘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불안한 느낌.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태도. 이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예고편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곧 더 크게 바뀐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기 전에 몸은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써라. 속도를 줄여라. 조심해라. 움직이지 말아라. 하지만 이 신호는 피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써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신호를 무시했을 때 왜 운동을 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의 움직임이 오히려 독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잘못된 대응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부. 운동을 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틀린 이유.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운동해봤어요.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기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나이에는 운동을 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용이 없는 건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왜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었을까요? 81세 전후의 몸은 젊을 때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젊을 때 하던 운동의 기준으로 몸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움직여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땀이 나야 운동 같다고 느끼고, 숨이 차야 잘한 것 같고, 아프면 참고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방식이 80대의 몸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고령기에 특히 피해야 할 운동 방식,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효과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데도 억지로 걷기, 한 번에 오래 걷기만 하는 운동, 속도 없이 느리게만 걷기, 통증을 참고 하는 근력 운동, 운동하고 나서 하루 종일 늘어지는 상태. 이런 운동의 공통점은 근육은 자극하지만 신경과 균형 시스템을 지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80대 몸은 근육 강화보다 신경 회복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1세 이후의 걷기 문제는 근육 부족이 아니라 신경과 반응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동은 근육만 키우려고 합니다. 무거운 동작, 반복 위주의 운동, 힘을 쓰는 데만 집중. 이러면 정작 필요한 균형 잡는 연습, 버티는 연습은 빠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걷는 느낌은 그대로인 겁니다. 운동을 했다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하루에 몇 분 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 하지만 81세 이후에는 이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빈도입니다. 30분 한 번, 효과 거의 없음. 5분씩 하루 여러 번, 효과 큼. 왜냐하면 신경과 균형은 자주 깨워야 살아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아니라 생활에서 쓰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걷는 힘은 헬스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화장실 가는 동선에서, 집 안을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릴 때, 이런 순간에 몸을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만 따로 하고 생활에서는 계속 앉아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이제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힘을 키우는 운동 대신 반응을 깨우는 움직임. 오래 하는 운동 대신 짧게, 자주 하는 사용. 참고 하는 운동 대신 불안 없이 가능한 범위. 땀나는 운동 대신 균형을 회복하는 동작.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운동을 해도 소용없다는 말은 계속 반복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운동이 소용없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1세 이후의 몸은 강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반응하는 몸을 원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실제로 81세 이후에도 걷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현실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부 81세 이후에도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 앞에서 왜 걷기가 무너지는지, 왜 운동이 효과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81세가 넘어도 잘 걷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이분들을 관찰해보면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들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 공통점 1. 걷는 걸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1세 이후에도 잘 걷는 분들은 걷는 걸 헬스나 재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렇게 움직인다. 안 움직이면 더 불편하다. 즉, 걷는 걸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기본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움직입니다. 공통점 2. 하루에 여러 번 아주 짧게 움직입니다. 이분들은 한 번에 오래 걷지 않습니다. 30분씩 걷지 않습니다. 목표 거리도 없습니다. 대신 하루에 여러 번 아주 짧게 움직입니다.
물 마시러 일부러 한 바퀴, 화장실 갈 때 일부러 돌아서, 전화 받을 때 서서 이동. 이게 쌓여서 하루 전체의 걷는 기능을 살립니다. 공통점 3. 일부러 조금 불편한 선택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걷는 분들은 편한 선택만 하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기 전에 한 번 더 서 있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잠깐 기다리고, 물건을 손이 닿는 곳에만 두지 않습니다. 이 불편함은 몸을 괴롭히는 불편함이 아니라 기능을 깨우는 불편함입니다. 공통점 4. 속도를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잘 걷는 분들은 조심은 하되 속도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보폭을 너무 줄이지 않고 발을 질질 끌지 않고 천천히만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잃는 순간 반응 능력도 같이 늙는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 5. 다리를 믿고 씁니다. 이건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81세 이후에도 걷는 분들은 다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혹시 넘어질까봐, 괜히 나갔다가 이런 말을 덜 합니다. 대신 조심은 하지만 회피하지 않습니다. 몸은 쓰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다시 씁니다. 공통점 6. 못 걷는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못 걷는 사람이야.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좀 조심해야지. 천천히 하면 괜찮아. 이 작은 언어 차이가 몸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공통점 7. 생활 속에서 균형을 계속 사용합니다. 균형은 운동으로만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신발 신을 때 잠깐 한 발 서기, 문 열 때 중심 잡기, 방향 바꿀 때 천천히 회전하기. 이런 아주 작은 동작들이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81세 이후에도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운동도 특별한 체력도 아닙니다. 걷기를 기본 상태로 유지하고 짧게 자주 움직이고 약간의 불편함을 허용하고 속도와 반응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걷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 차이가 걷는 노후와 앉아있는 노후를 가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 5가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6부. 지금부터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해결책. 지금까지 왜 81세 전후의 걷기가 무너지는지, 왜 운동이 효과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는지, 그리고 잘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설명은 끝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해결책은 5가지입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만 꾸준히 지키면 걷는 힘의 흐름이 분명히 바뀝니다. 해결책 1. 버티는 동작을 하루에 꼭 넣으십시오. 81세 이후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걷는 힘이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버티는 동작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5회, 싱크대나 벽 잡고 한 발로 서 있기 10초,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 10회. 이 동작의 핵심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해결책 2. 조금 빠른 걸음 구간을 일부러 만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조심하려고 점점 느리게 걷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린 걸음은 몸의 반응을 더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 중 딱 한 번만 조금 빠른 구간을 만드십시오. 집 안복도, 아파트 로비, 병원 복도 10초에서 20초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숨이 차는 게 아니라 발과 몸이 동시에 움직이는 감각입니다. 해결책 3. 앉아있는 시간을 쪼개십시오.
81세 이후에는 얼마나 움직였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안 움직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준은 이것입니다. 30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지 않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TV 광고 나올 때 일어나기, 전화 받을 때 서서 받기, 물 마시러 일부러 걸어가기. 이건 운동이 아니라 걷는 기능을 꺼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해결책 4. 다리를 보면서 움직이십시오. 걷기가 불안해질수록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발을 안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선은 균형의 일부입니다. 발을 디딜 때 한 번 더 보기, 계단에서 발 위치 확인, 방향 바꿀 때 시선 먼저 이동, 눈과 다리가 같이 움직이면 몸은 훨씬 안정됩니다. 눈은 다리의 동반자입니다. 해결책 5. 나는 아직 걷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마지막 해결책은 동작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몸의 사용법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못 걷는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 이 말들은 몸을 빨리 굳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십시오. 조심하면 나는 아직 걷는다. 천천히 가면 괜찮다. 이 말 한마디가 움직임을 하나 더 만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이 5가지 해결책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오늘은 이것만, 내일은 저것만, 이렇게 가셔야 몸이 받아들입니다. 걷는 힘은 의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1세 이후에도 걷는 삶은 기적이 아닙니다. 버티고, 반응하고, 자주 쓰고, 시선을 쓰고, 스스로를 믿는 선택. 이 5가지만 지키면 걷는 노후의 흐름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이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에서는 왜 걷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삶에 붙잡아 둘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부 엔딩. 걷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유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몸 이야기로만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걷는다는 건 이동이 아니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걷지 못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다리 힘이 아닙니다. 혼자 나갈 수 있는 자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선택, 오늘을 내가 결정한다는 감각, 이것들이 조용히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순간 노후는 갑자기 좁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만 유지되면 삶은 끝까지 내 편입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81세 이후에도 잘 걷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조심은 해. 그래도 안 쓰면 더 불편해.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사용을 선택한다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해결책은 대단한 운동도 어려운 방법도 아닙니다. 하루에 몇 분 버티고, 잠깐 반응을 깨우고, 앉아있는 시간을 쪼개고, 눈과 다리를 같이 쓰고, 스스로를 아직 걷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노후에서 가장 큰 차이, 재산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느냐입니다. 걷는다는 건 그 가능성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지금 걷고 계신 분이 보셨다면 이건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불안해진 분이 보셨다면 이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걷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걷는 사람은 삶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주 짧게라도 스스로의 발로 움직이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